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용산이란 지명은 셀 수 없이 많다. 풍수지리적으로 지형이 용이 형상을 닮았다고 알려졌거나 왕이 행차했던 지역에 관례적으로 붙였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중 서울시 용산구의 지명은 그 유래가 최소 900년은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15대 임금인 숙종 연간인 1102년 당시 풍수지리를 관장하던 관청인 서운관에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일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용산도 후보지 중 하나였다고 한다. 당시 풍수학자들은 용산의 지세가 용이 머리와 닮아 궁궐이 들어설 만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풍수지리와 별개로 이미 용산은 그 당시부터 중요한 지역이었다. 고려시대 용산은 남산의 지맥이 연결된 해발 90m 정도의 구릉지대로 북쪽의 한양과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해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고려 왕조가 1259년 몽골 제국에 복습된 이후에는 오랫동안 몽골군이 주둔했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고려와 일본 원정을 준비하던 몽골군은 경북 안동 일대에 사령부를 만들고 개성에서 안동으로 이동하는 물자를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기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려의 왕들도 용산으로 행차해 몽골군 장수들과 만났던 모양이다. 고려 27대 왕인 충수광이 왕비인 조국장 공주와 용산 일대에 머물다가 왕자를 출산했다고 하는데 해당 왕자는 용산 원자라 불렸다는 기록까지 남아있다. 왕자까지 태어나면서 민간에서도 이 지역은 용이 태어난 자리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후 용산이 다시 한국 역사의 주요 지역으로 등장한 것은 1882년 이모군란 때부터였다. 당시 이모군란 제압을 빌미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이후 일제 조선주둔군 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일제강점기 오역의 역사가 새겨졌다. 일제 조선 총독과 조선주둔군 사령관의 관저도 모두 용산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일제 패망 이후에는 미군 기지가 됐다. 한반도에 유입된 외국군들이 모두 용산에 주둔했던 이유는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목줄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용산은 한양으로 들어가는 군수 물자가 집결하던 관청인 군자감이 위치해 군량미가 모두 집결하는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청구는 물론 일제도 주둔군 기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딛고 용산은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 정치의 중심지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권 피탈과 외국군 주둔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한국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땅이 되길 기대해본다. 용산은 조선시대 중요한 수상 물류의 통로였다. 수도 한양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도 있었다. 그 덕분에 큰 창이 서는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내 용산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사는 주거지가 있었고 대규모 공동묘지도 있었다. 지금의 이태원은 대밭이 있었고 수도 한양을 가는 길목에 자리한 요충지도 지리학적으로 군사적 중요성도 컸다. 그래서 용산은 침략군의 근거지가 됐다. 고려 말은 몽고군의 병참기지로, 임진왜란 때는 왜군의 보급기지로, 청일전쟁 때는 청나라군과 일본군 주둔지로, 러일전쟁 때는 조선주둔군 사령부 주둔으로 일본 무력에 의한 조선지배 근거지로, 해방과 함께 미군 주둔지로 한강과 가까워서 물자 이동지가 되고 외국군이 침입하여 근거지 된 용산. 일본이 한국 무력 지배의 근거지가 된 곳이다. 임진왜란 때는 한양으로 향하는 일본군이 이후 조선 말인 1882년 이모군란 당시 조선에 들어온 청나라 군이 주둔했다. 1894년 청일전쟁 직후 일본군이 용산에 주둔했고 청일전쟁 승리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일본은 군대의 지휘로 각종 병참기지를 용산에 설치했다. 1904년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대결한 러일전쟁 때는 일본군의 조선 내 영토 사용권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한일의정서에 근거해 지금의 용산역 일대를 군사 목적으로 징발해 사용했다. 이후 용산은 일본의 조선 주둔군, 그들이 조선군이라 하는 일본 침략군의 본거지가 됐다. 또한 용산은 철도 교통의 요지로 추후 대륙 침략을 위한 근거지로 자리했다. 그 한편에는 철도 부지 주변에
일본군들이 집단 거주하는 신용산이라고 불리는 거주지도 생겨났다. 일제의 대외 침략 전쟁이 절정으로 향하는 시기에는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 조선의 인적, 물적 수탈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다. 용산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향했고 곳곳에서 수탈한 물자들이 오고 갔다. 그 한편에는 지금 용산 미군 기지 내로 추정되는 곳에 호화로운 제2의 총독 관저도 있었다. 서양식 궁궐의 모습을 한 관저는 사진 등에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 화려함 때문인지 이 관저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고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한때는 조선대궁으로 검토되기도 했었다. 용산은 일본군의 주둔지이기도 했지만 조선을 억압하는 총독부의 잔재도 함께 품고 있는 곳이다. 이런 일제의 침략 전쟁은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 패전으로 막을 내렸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강력히 저항하던 일본은 원폭 두 방을 얻어맞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하는 순간이었다. 이와 함께 용산의 외국군 군대 주둔의 역사로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일본군이 주둔했던 용산에 바로 주둔했다. 또다시 외국 군대가 용산을 차지했다. 6.25 한국전쟁 때 용산을 장악한 북한군의 지휘소가 용산에 있었고 전후 주한미군이 용산을 근거지로 주둔했다. 그렇게 외국군의 용산 주둔 역사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장기간에 걸친 외국 군대의 용산 주둔은 이 지역의 풍경을 변모시켰다. 군부대의 존재는 지역민들의 생활을 상당 부분 제약했다. 군사보호구역이 되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방 후 긴 세월이 흘렀다. 6.25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의 부대에서 흘러나온 각종 물품들을 판매하는 보세상이 성업했고 보세의류 등은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달러는 암달러 시장을 만들었고 미군들의 돈을 노리는 유흥가와 각종 상가가 주변에 자리했다. 외국인들의 거리라 할 수 있는 이태원 역시 장기간 미군 주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용산 일대는 여러 문화가 혼재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들에 의한 각종 범죄 등은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긴 세월 생활상 제약이 큰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만 갔다. 용산은 마치 도심 속 섬과 같은 곳이었다. 1991년 용산 미군 골프장 부지에 용산 가족공원이 조성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이 들어서면서 용산의 변화가 찾아왔다. 미군 기지 이전이 현실화되고 용산의 미군 대부분은 모두 평택 기지로 이전했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우리 정부의 몫이었다. 하지만 긴 세월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외국 군대가 떠나고 그 자리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치가 있었다. 이에 용산 미군 기지와 그 주변을 둘러싼 활용계획과 각종 개발 계획이 본물을 나누는 시점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수십 년 세월 각종 제한 사항에 묶여 있었던 지역민들에게는 걱정이 함께하는 소식일 수 있다. 어렵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 주한 미군 부지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은 지휘니 74의 역사 이야기 침략의 아픈 역사 간직한 땅, 용산, 그리고 청와대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용산 국방부의 윤석열 4단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일본의 국방부 파괴 및 옛 일본 주둔지로 되돌리려는 일본의 사주와 무당 정치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막아야만 한다고 본다. 만약 실행하면 훗날 큰 비판을 받을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